네,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고 협치를 깨트리는 일이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네.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면서 매 사안마다 특검할 거면 검찰 수사는 왜 하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까요? 특검법에 네.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왜냐하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본인이 건의를 한다고 했고 네네. 사실 이거는 약속대로 날입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것 같으면 원내대표가 지금 거부권을 제의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실의 리스크를 국회가 지금 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보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특검을 할 거면 검찰 수사 왜 하냐. 근데 특검과 검찰은 별개입니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원래 하나의 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네. 검찰 수사를 하다가도 특검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다른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검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검 수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특검은 원래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그 여러 권력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특검은 국회에서 선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특검은 어쨌든 정치적인 사안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여러 뭐 성역을 다 그 성역을 건드리면서까지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금 제가 볼 때 좀 본질을 흐리는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딱 통하는 데는 딱 영남권의 이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남권에 한정된 이야기를 자꾸 대통령 비호하시는 데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뭐 지금 계속해서 좀 같이 보자면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지금 특검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의혹이 또 어떤 게 다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네. 만약 지금 1사단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네. 현역 군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법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군법원에 대해서 거의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군법원 관계자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네. 거의 신뢰를 못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사실 이 의혹 해소에 앞장선다라는 느낌을 못 준단 말입니다.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1대 국회에서 이거 통과되든 22대 국회 통과되든 지금 이 속도와 이 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통과가 되는 법입니다. 네. 근데 제가 대통령께 좀 아쉬운 거는 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가는 게 지금 리스크를 덜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끌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게 되면은 네.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대통령실에 정서주도 한다고 하면은 네. 그에 따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본인이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네. 최상병 특검법을 받는 모습을 보이셔야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웅 의원은요. 페이스북에서 특검을 거부하고 싶으면 수사 외압을 받은 대상인 박정훈 대령부터 공소 취소하라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던 안철수 의원은요. 당론에 따라서 퇴장하겠다면서 재표결 때는 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엇갈린 상황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번 선거 때 출마를 하지 않으셨고 애초에 불출마하셨고 그리고 원래 이분은 이제 검사 때부터 이분이 권력기관에 대한 견해가 권력기관은 작게 쪼개면 쪼개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을 뭐 수사권과 기소권의 이 두 가지 장르로만 보고 구분하지 말고 수사를 하는 경찰도 기관을 쪼개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검찰도 기관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한 기관이 작은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권력 기관에 대한 성향이 그러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기관이 수사 외압을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부당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본인의 정치적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내용은 맞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게 본인 주장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특검을 하기 싫고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는 그럼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공소 취소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특검을 만약에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전후 과정에 악우가 맞아야 되는데 이 악우가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아쉬운 행보를 보이신 거죠. 그 안철수 의원은 당당하게 여러 라디오 인터뷰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던지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본인이 퇴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퇴장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국회 로텐더 홀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피켓팅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고 피켓팅을 하시는데 거기 사진이 찍혔어요. 아이고. 그럼 사실은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금 현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안철수라는 이미지를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본인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장래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 큰 실수를 하신 거다. 근데 이분이 재표결 할 때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안철수 의원님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거 이후에 최상병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훨씬 더 본인들의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더 의혹을 밝히는데 더 앞장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뭐 당론에 따라서 퇴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뭐 사실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뭐 스피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다 넘어가셨지만 네. 국민의힘 스피커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크게 정치적으로 타격은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권 후보도 아니시고 이분은. 네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22대 국회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신뢰를 다시 사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